한반도 지형은 하천의 침식과 퇴적 작용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인지 지도에서 강만 따로 딱 떼서 그려보면 강이 마치 실핏줄처럼 이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 특성상 유사시 기동부대가 얼마나 신속하게 자연장애물을 극복할 것이냐, 즉 강을 건너갈 것이냐가 지상작전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도하작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가 전력화됐다고 합니다. 실전 배치를 마친 수룡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리얼웨폰 제작자를 웃게 합니다. 수룡. 지난 6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제7공병여단 도하훈련장에서 육군이 한국형 자주도하 장비 수룡의 전력화 행사를 실시하고 제7기동군단에 최초 배치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전차와 장갑차 등이 하천장애물을 신속하게 건너서 적지역으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바로 도하작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룡은 말 그대로 물에 사는 용이라는 이름처럼 육지에서도 물속에서도 자유로운 기동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 운용시범 당시 수룡 6대를 투입한 도하작전을 선보여서 눈길을 끌었다고 합니다. 공격 정찰 드론 등을 운용해서 수색 정찰을 한 다음에 아파치 헬기의 공중엄호 속에 K-21 장갑차가 강습 도하를 실시하며 첨단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중심의 미래 도하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고 하고요. 수룡을 보고 기존 도하 장비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 군이 운영하던 도하 장비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도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는 1996년에 전력화된 리본 부교, 즉 RBS라는 겁니다. 리본 부교란 물에 띄우는 다리, 즉 부교, 배다리를 말합니다. 그 옛날에 배를 여러 척 연결해 다리처럼 만들었잖아요. 그거의 현대화된 버전인 거죠. 이 마디를 따로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운반해서 물에 딱 띄운 다음에 각 마디를 일종의 뗏목처럼 그 자체를 움직여서 장비를 강을 건너게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마디를 쭉 이어가지고 하나의 다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뗏목 형식으로 쓸 때는 문교라고 하고요. 연결해서 다리가 되면 부교라고 부르죠. 하지만 리본 부교는 각 마디, 즉 교절을 따로 다 운반을 해야 됩니다. 하천 폭 2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리본 부교 한 세트 단위의 부교를 설치하기 위해선 56대가량의 차량이 필요합니다. 아이고야, 우리 군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항공전력도 투입해서 부교를 수송하던데 차량 외에 공중전력도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급하기 때문이죠. 도하라는 거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 짧은 타이밍에 빨리 다리를 만들면 결국 다리 교절들을 실어 날려야 되잖아요. 급하면 헬기라도 동원해야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차량의 통행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특히 교절을 싣고 가는 트레일러 트럭은 굉장히 일반 트럭보다 더 크고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헬기를 통한 수송이 앞으로도 없어질 턱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자주도하 장비, 자주부교라고도 불리는 이런 장비라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리본 부교 교절인데 엔진과 바퀴가 달려가지고 직접 움직이는 그런 겁니다. 예. 1950년대부터 몇몇 국가들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운용되고 이러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가장 발전되고 또 가장 많은 나라에 보급된 것이 독일제 자주도하 장비인 M3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 M3를 기술 협력 방식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고 일부 개발을 해서 KM3라고도 불리는 수룡을 탄생시켰는데요. 기존 장비 대비 방호력을 높였다고 하며 향후 선체 구조물 등 1,380종에 달하는 부품들을 국내에서 제작해 국산화율을 90%까지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수룡은 육상 포장도로에서 최고 70에서 80km 정도까지, 이게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비포장도로에서는 최고 35km의 속도까지 달릴 수 있어서 별도의 운반 차량이 불필요하다는 게 장점인데다가 이게 자체가 굉장히 큰 타이어와 강력한 엔진을 갖춘 험지 주행 능력이 강화된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던 부교 교절용의 트레일러 트럭보다 오히려 험지 주행 성능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게다가 교절을 운반 차량에 싣고 내리는 작업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에 직접 드는 수륙양용이기 때문에 강까지 도착하죠? 그러면 알아서 물속으로 싹 들어가요. 얼마나 편합니까? 심지어 수상 추진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 위에서 움직이기 위한 별도의 보트, 즉 가설단 정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처럼 막대한 숫자의 장비와 긴 준비 시간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히 혁신적인 장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체 동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리본 부교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람들이 위에서 타서 수작업으로 해야 할 가설 작업 중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도 훨씬 적습니다.
리본 부교 대비 운용 인원이 최대 8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설치 시간도 3분의 2 이상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하 능력도 좋아졌어요. 기존 리본 부교가 54톤의 통과 중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64톤까지 늘어났고요. 길이는 약 13m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대가. 리본 부교처럼 이 한 대만 띄워가지고 그 위에다 차량 등을 싣고 직접 왔다 갔다 하는 문교 형태로 운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 대를 연결해서 부교로 만드는 거 역시 가능하고 100m 폭의 강을 건너야 될 때는 8대를 쫙 연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리본 부교는 필요 없냐? 이건 아니고요. 미군을 비롯한 다른 나토 국가들도 M3하고는 별도로 개량형 리본 부교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수룡의 전력화와는 무관하게 앞으로도 리본 부교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룡은 기존 리본 부교와도 연결이 가능한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형태로 운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실제로 공개된 훈련에서도 보여줬어요. 수룡의 전력화는 도하작전 수행 영역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유사시 이전보다 우리가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공세적으로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만큼 수룡을 필두로 한 새로운 도하작전 수행 개념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